짙은 어둠이 밤을 삼킨 듯 내려앉은 밤, 낡은 오두막의 문이 비가 소리내며 열렸다. 정적을 찢는 불길한 손과 함께 희귀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달빛 조창 허락하지 않은 깊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이 괴롭게 타올랐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불빛은 낡은 가구들과 거미줄에 뒤덮인 벽을 간신히 비췄다. 오두막 안은 시간이 멈춰버린 듯 고요했다. 낡은 책상 위에는 깃털 펜과 잉크병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해골 그림이 음산하게 걸려 있었다. 굳게 닫혀 있던 책상 서랍이 스르륵 열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일기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일기장을 펼치자 눅눅한 종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잉크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일기장은 오래전 이 오두막에 살았던 한 남자의 절망적인 기록이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서서히 광기에 잠식되어 갔다고 쓰여 있었다.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자네는 꿈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검은 형체를 보았다고 털어놓았다.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마침내 그의 이름을 기타에 속삭였다고 한다. 그 형체를 피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형체는 현실에 나타나 그를 덮쳐버렸다고 일기장은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핏자국으로 얼룩제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글씨는 더욱 엉망이 되었고 문장은 횡설수설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남자는 형체가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고 절규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그것이 온다, 그것이 나. 일기장을 덮는 순간 촛불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졌다. 오두막 바깥에서 무언가가 날카롭게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숨을 죽이고 온 심경을 곤두세워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잊고 등탁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변해갔다. 똑똑뚝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든 채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서늘한 냉기가 스며 나왔다. 망설임 끝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검은 형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형체는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했지만 그 윤곽만은 뚜렷하게 느껴졌다. 거대한 키, 머리도 팔도 다리도 분간할 수 없는 그저 칠흑 같은 어둠 덩어리였다. 형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두막 안으로 스며들었다. 공기가 무겁게 짓물러 오는 듯 했고 촛불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격렬하게 흔들리다 결국 꺼져버렸다. 완전한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오두막 안.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채 형체를 응시했다. 형체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고 그 움직임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형체의 표면에서는 미세한 먼지들이 끊임없이 흩날렸고 그 먼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중에서 기괴한 춤을 췄다. 형체는 점점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심장이 귓가에 울릴 듯 격렬하게 노동쳤고 온몸에 털이 쭈뼛하게 솟아올랐다. 형체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덮치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가 온몸을 휩쓸었다. 마치 심연의 가장 깊은 곳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형체는 마침내 내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아주 낮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낡은 오르간의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불쾌하고 섬뜩하게 귓가를 파고 들었다. 이제 내 차례다. 이제 내 차례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온 세상이 멈춰버린 듯 했다. 시간은 정지하고 공간은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형체의 존재만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폐 속의 공기가 굳어버린 듯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다. 형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느리고 더욱 섬세하게,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나의 가장 깊숙한 곳을 꿰뚫어보려는 듯 천천히 다가왔다. 형체의 표면에서 흩날리는 먼지들은 더욱 격렬하게 춤을 췄다. 그 움직임은 마치 뭔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애처로운 손짓처럼 보였다. 형체가 내 얼굴 바로 앞에 멈춰 섰다. 형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내 얼굴은 형체를 닮아 칠흑처럼 검게 물들어갔다. 나는 형체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영원히 빨려 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느낌을 받았다. 그 어둠 속에는 공포, 절망, 그리고 무수한 고통의 기억들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형체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이라고 부르기에도 혐오스러운 뭉툭하고 뼈 없는 검은 덩어리였다. 그 덩어리는 마치 끈적한 액체처럼 꿈틀거리며 천천히 내 뺨에 닿았다. 차갑고 축축한 역겨운 감촉이 온 신경을 마비시키는 듯 했다. 그 순간 형체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이, 더욱 또렷하게, 마치 귀 속에 직접 속삭이는 듯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다. 두려워 마라. 고통은 곧 끝날 것이다. 형체의 손이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내 피부를 찢고 뼈를 깎아내고 영혼을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오직 형체의 섬뜩한 속삭임만이 귓가에 울려 퍼질 뿐이었다.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다. 차가운 감각이 뺨을 타고 스며들자 원몸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형체의 손길은 악몽 속 덫처럼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형체의 속삭임은 귓가를 맴돌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두려워 마라. 고통은 곧 끝날 것이다. 깊은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형체의 손이 내 존재를 집어삼키려는 듯 느껴졌다. 살갗을 찢고 뼈를 깎아내며 영혼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은 형체가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생생히 느끼게 했다. 저항하려 했지만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수면 마비처럼 의식은 또렷했지만 육신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존재감은 나를 압도했다.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다. 형체의 속삭임이 끝나자 강렬한 빛이 쏟아졌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 속에서 형체와 하나가 되는 듯한 초현실적인 경험을 했다. 고통은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온이 찾아지만 그 평온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공포의 씨앗이 깊숙이 심어져 있었다. 빛이 사라지자 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내 안에 깊숙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형체와 하나가 된 경험은 나를 영원히 바꿔 놓았다. 어둠 속에서 팔을 더듬거리자 손에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의 팔찌가 잡혔다. 붉은 빛을 띠는 옥, 핏빛 빛이었다. 그것은 형체가 남기고 간 선물일까, 저주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영원히 그 어둠과 함께 살아가리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눈을 떴다. 여전히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어둠이었다. 내 안의 어둠이 밖으로 스며 나온 듯 방 안의 모든 것이 짙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가구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싸늘한 기운이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나갔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복도 역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빛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붉은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빛이 새어 나오는 방 앞에 멈춰 섰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는 핏빛 빛이 팔찌와 똑같은 붉은 옥으로 만들어진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목걸이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목걸이를 집어 들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다.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 순간 머릿속의 형체의 속삭임이 다시 울려 퍼졌다. 이제 영원히 함께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나는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눈을 감았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제 나는 그 어둠의 일부가 되었다. 핏빛 빛이와 함께 영원히 눈을 떴다.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다. 눈을 깜빡여 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심연의 바닥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여긴 어디지? 목소리는 귓가에 맴돌뿐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수면 마비. 과거 끔찍한 악몽과 함께 찾아왔던 그 불쾌한 감각이 다시금 엄습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악몽은 그저 꿈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마치 바람이 스치는 소리처럼 너무나 희미해서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또렷하게 귓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영원히 함께. 그 목소리는 핏빛 빛이 팔찌를 처음 보았을 때 들었던 그 속삭임과 똑같았다.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목에 걸린 붉은 옷 목걸이, 차가운 감촉이 목덜미를 죄어오는 듯 했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꿈틀거렸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굶주린 맹수처럼 끈적한 시선을 던지며 나를 올가매려 했다. 난도 집어. 간절한 의심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림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맹렬한 기세로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절망적인 순간 붉은 빛이 어둠을 찢고 솟아올랐다. 목에 걸린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다. 빛은 그림자들을 밀어내고 나를 감쌌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아니라 날카롭고 차가운 핏빛 광채였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나는 그 빛 속에서 형체를 잃어갔다. 마지막으로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핏빛 빛이와 함께 영원히 눈을 떴다. 온 세상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핏빛으로 보였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기보다 악몽에 더 가까웠다. 끈적한 어둠이 사방을 오쌌고 그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꿈틀거렸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내 속에서 솟아난 악몽의 파편 같았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전신을 짓누르는 무력감은 오래전 겪었던 수면마비의 공포를 되살려 놓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차원이 달랐다. 그때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이지만 지금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귓가에 섬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오래된 무덤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 근사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르.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공포에 질린 나는 눈을 감았지만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내 속을 파고들었다.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 핏빛 빛의 팔찌가 떠 있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맥박치는 팔찌의 붉은 광채는 심연의 눈동자처럼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팔찌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차갑고 끈적했다. 마치 독사의 해처럼 끊임없이 내 영혼을 핥아대는 듯 했다. 팔찌는 저주받은 물건이었다. 아름다운 보석의 탈을 쓴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팔찌를 손에 넣은 순간 나는 이미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후회는 이미 늦었다. 팔찌는 점점 더 강렬한 핏빛 광채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나는 빛 속에서 형체를 잃어갔다. 마지막 순간 깨달았다. 이 어둠은 영원히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핏빛 입치는 영원히 나를 놓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영원히 이 저주받은 팔찌와 함께 어둠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영화에 다시 눈을 뜨니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그러나 평소와는 달랐다. 방 안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어둠은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돌덩이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깊은 물속에 잠긴 듯 무겁고 답답했다. 가위눌림이었다. 수없이 겪었던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오늘 밤의 가위눌림은 유난히 끔찍했다. 평소와 달리 환청이 들려왔다. 희미하고 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악마의 속삭임처럼 혼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찾았다.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섬뜩한 기운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숨을 멈춘 채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떠올랐다. 핏빛으로 물든 달처럼 기괴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자냈다. 빛은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핀빛 빛이 팔찌였다. 팔찌는 공중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붉은 광채를 뿜어냈다. 살아있는 심장처럼 맥동하며 방 안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팔찌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최면에 걸린 듯 강렬하게 끌어당겼다. 팔찌는 저주받은 물건이었다. 아름다운 보석의 탈을 쓴 악령의 화신이었다. 팔찌를 손에 넣은 순간 입이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팔찌는 점점 더 강렬한 핏빛 광채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불꽃처럼 맹렬하게 타올랐다. 빛 속에서 형체를 잃어갔다. 영원히 함께. 귓가에 다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팔찌의 저주였다. 영원히 나를 올가맬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절망에 빠져 눈을 감았다. 어둠이 나를 집어삼켰다. 다시 눈을 감자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깊은 물속에 잠긴 듯 몸은 움직이지 않고 의식만 또렷했다. 수면 마비였다. 고통스러운 정적 속에서 귓가에 기난 소리가 울렸다. 낡은 라디오 잡음 같은 목소리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우멀거림은 섬뜩한 속삭임으로 변했다. 돌아와 나의 품으로. 목소리는 핏빛 빛이 팔찌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다. 팔찌는 붉은 광채를 뿜으며 회전했다. 그 빛은 살아있는 피처럼 끈적하고 불길했다. 팔찌의 붉은 빛이 강렬해지자 방 안 그림자들이 꿈틀거렸다. 벽과 천장의 그림자들은 팔찌를 향해 손을 뻗는 듯 했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인간 형상이었지만 얼굴은 뭉개져 있었고 눈은 깊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텅 빈 눈구멍에서는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들은 팔찌를 향해 다가왔다.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몸은 마비된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기괴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림자들이 팔찌에 닿는 순간 팔찌는 더욱 강렬한 붉은 빛을 뿜어냈다. 빛은 폭발하는 화산처럼 맹렬하게 타올라 방 안의 모든 것을 삼킬 듯했다. 영원히 함께 고통받으리라. 속삭임은 더욱 섬뜩해져 귓가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다. 팔찌의 저주는 깊어지고 있었다. 이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악몽 속에 갇힌 듯 했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의식마저 희미해져 갔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문에 들어온 것은
핏빛으로 물든 팔찌 섬뜩한 광채였다. 희미해져 가는 이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 팔찌를 벗어 던지려 발버둥 쳤다. 그러나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조차 꿈쩍할 수 없었다. 절망적인 몸부림은 헛된 메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졌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귓가에는 더욱 선명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깊은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저주가도 같았다. 내 피로 영원히 봉인되리라.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핏빛 팔찌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맥박치며 붉은 빛을 뿜어냈다. 그 빛은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고통과 공포,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격렬하게 소음돌이쳤다. 눈앞에는 화염이 펼쳐졌다. 붉은 욱팔찌를 탐하는 검은 그림자들이 꿈틀거렸다. 뭉개진 얼굴에는 텅 빈 눈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그 안에서는 희미한 핏빛 광채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옥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공포감이 엄습했다. 그림자들은 팔찌를 움켜쥐려 손을 뻗었다. 앙상하고 차가운 손은 죽음의 손길과도 같았다. 팔찌에 닿는 순간 붉은 빛은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다. 방 안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맹렬하게 빛났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몸은 마비된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악몽 속에 갇힌 채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마지막 순간 햇빛으로 물든 팔찌 섬뜩한 광채 속에서 뭔가를 보았다. 고통과 절망에 찬 한인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 애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잠겨 들었다. 어둠 속 희미한 속삭임이 귓가에 낮고 물하게 울렸다. 악마의 목소리처럼 구원해줘. 눈을 뜨니 여전히 침대 위였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고동쳤다. 칠흑 같은 방 안, 희미한 달빛만이 형체를 분간케 했다. 악몽 또다시 악몽이었다. 붉은 우팔찌, 검은 그림자, 고통에 찬 옌의 얼굴 현실처럼 생생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 무언가가 지켜보는 듯 섬뜩했다. 벽탁 위 스탠드를 켰다. 희미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자 불안이 조금 가시는 듯 했다. 하지만 등골은 여전히 싸늘했다. 창가로 다가갔다. 밤하늘엔 핏빛 붉은 달이 떠 있었다. 악몽 속 붉은 옥팔찌의 불길한 광채를 닮은 기괴한 모습이었다. 무심코 손목을 바라보았다. 붉은 옥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팔찌를 보자 악몽의 잔상이 되살아났다. 검은 그림자들의 앙상한 손, 붉은 피눈물을 흘리던 얘는 얼굴 팔찌를 벗어 던지려 했지만 쇠사슬처럼 단단히 손목에 묶여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팔찌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다. 귓가에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벗어날 수 없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일그러져 보였다. 벽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가구들은 흉측한 괴물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다. 악몽이 현실이 된 듯 했다.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둠 속 무언가가 쫓아오는 듯 했다. 필사적으로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하지만 어둠은 끈질기게 따라왔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귓간에는 끊임없이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구원해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지만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달빛만이 바닥에 굵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둠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숨을 죽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암습해왔다.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누구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복도 끝에서 희미한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곧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창백한 얼굴, 청빈 눈, 그리고 몸을 감싸는 검은 그림자. 그것은 악몽 속에서 보았던 연의 모습과 똑같았다. 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복도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지는 듯 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도와유. 연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감촉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 했다. 손목에 채워진 붉은 옥팔찌가 더욱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팔찌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김이 연의 몸을 감쌌다. 연은 점점 더 또렷해졌고 그녀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은 팔찌를 타고 흘러내려 내 손목을 적셨다. 그 순간 강렬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는 듯 했다. 안다, 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연의 소나기는 더욱 강하게 조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함께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붉게 빛나는 옥팔찌였다. 팔찌는 마치 심장처럼 핏빛으로 맥동했다. 어둠 속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깊은 심연 속 희망처럼 형체를 겨우 알아볼 정도였다. 낯선 방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방 안은 사늘했고 희귀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목을 확인했다. 붉은 옥팔찌, 섬뜩하게 빛나는 그것이 여전히 채워져 있었다. 만질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팔찌는 살아있는 듯 희미하게 맥동했다.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은 낡고 허름했다. 벽지는 찢겨 있었고 가구는 먼지로 덮여 있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췄다. 오랫동안 버려진 공간 같았다. 문득 알 수 없는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붉은 눈물을 흘리던 얜, 그녀의 차가운 손길, 마지막 순간 섬뜩한 속삭임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목의 옥팔찌는 현실임을 일깨웠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희미한 달빛만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복도 끝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있었다. 나를 부르는 듯 이끌림에 홀린 듯 그 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망설였다. 문 너머 무엇이 기다릴까? 여의 저주, 더 끔찍한 뭔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붉은 빛으로 가득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벽에는 기괴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방 한가운데 낡은 탁자 위에는 붉은 옥팔찌와 똑같은 팔찌들이 놓여 있었다. 팔찌들은 살아있는 듯 희미하게 맥동했다. 탁자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짓눌러 오는 듯 무거워졌다. 붉은 기운은 더욱 짙어지고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마치 오래된 악몽이 현실로 걸어 나오는 듯 그림자가 느릿하고 기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팔찌 하나를 집어 들었다. 붉은 옥이 그의 손 안에서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찾고 있었나? 그림자가 속삭였다. 마치 낡은 책 속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 목소리는 건조하고 신소리를 냈다.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지만 벼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듯 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온몸을 덮쳐오는 공포. 그림자의 눈은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내 안가장 깊숙한 곳, 감추고 싶었던 어둠을 들여다보는 듯 했다. 두려워 말라. 그림자가 다시 속삭였다. 그의 손에 들린 붉은 옥팔찌가 더욱 밝게 빛났다. 이것은 너의 것이다. 그는 팔찌를 내밀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차갑고 날카로운 기분을 품고 있는 팔찌. 나는 팔찌를 바라보았다. 붉은 옥은 살아있는 심장처럼 맥동하고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끔찍했다. 나는 팔찌를 받았다. 손목에 닿는 순간 강렬한 전류가 온몸을 휩쓸었다. 붉은 빛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붉은 눈물을 흘리는 옌, 그녀의 차가운 손길, 마지막 순간의 섬뜩한 속삭임,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비틀거렸다. 그림자가 나를 붙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림자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섬뜩하게 울렸다. 진실을.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돌덩이에 짓물린 듯 했다. 가위눌림이었다. 익숙한 불쾌감. 벗어날 수 없는 것. 어둠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검은 그림자. 인간의 모습을 한 뭔가. 그것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 누구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목구멍은 막혀 있었다.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형체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의 손에는 붉은 옥팔찌가 들려 있었다. 팔찌는 어둠 속에서 강렬하게 빛났다. 살아있는 심장처럼 붉은 맥박이 뛰고 있었다. 그림자가 속삭였다. 귓가의 속삭이는 바람처럼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였다. 팔찌를 기억하는가? 나는 팔찌를 바라보았다. 붉은 옥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기억의 화편, 잊혀진 과거의 잔재였다.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붉은 눈물을 흘리는 옌, 그녀의 차가운 손길, 마지막 순간의 섬뜩한 속삭임,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나의 현실, 아니 나의 것이었던 현실. 기억하고 있다.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그림자가 희미하게 웃는 듯 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림자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섬뜩해졌다. 진실을. 그림자가 팔찌를 내 손목에 채웠다. 붉은 옥이 피부에 닿는 순간 강렬한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어둠이 나를 삼켰다. 집단 무의식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꿈과 현실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과거가 현재는 뒤섞였다. 붉은 옥팔찌의 저주에 갇혔다. 영화의 고통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나무, 희미한 촛불, 그리고 익숙한 듯 낯선 방. 이곳은 어디인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은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의식만이 깨어있는 상태였다. 수면 마비. 하지만 단순한 가위눌림과는 차원이 달랐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 방 안에는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다. 낡은 책상 위에는 붉은 옥팔찌가 놓여 있었다. 핏빛으로 빛나는 팔찌.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저주받은 유물, 악몽의 근원이었다. 팔찌를 바라보는 순간 끔찍한 이미지들이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불타는 집, 이명소리, 그리고 붉은 옷을 입은 연. 그녀는 누구인가? 왜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 연의 딸이었다. 아니의 딸이었던 존재였다. 그녀는 붉은 옥팔찌에 집착했고
팔찌는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저주가 옮겨왔다. 팔찌는 집단 무의식의 문을 열었다. 과거의 기억, 인류의 공통된 공포, 잊혀진 신화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환영을 만들어냈다. 꿈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옌이 나타나 속삭였다. 돌아와 내 곁으로. 나는 악몽 속에서 헤매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붉은 곡팔찌는 나의 여부가 되었고 나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은 정신질환인가? 아니면 진짜 저주인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붉은 옥팔찌의 저주에 갇혔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나를 삼켰다. 그리고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눈이 떠졌다. 캄캄한 어둠 속 희미한 붉은 점. 붉은 옥팔찌였다. 팔목에 채워진 팔찌는 살아있는 듯 맥박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다. 수면 마비.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공포가 천천히 끈적하게 스며들었다. 붉은 옷을 입은 옌의 형상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 싸늘한 미소 그리고 붉은 옥팔찌.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대 제의식, 잊혀진 심들의 분노, 인류 깊은 곳에 잠재된 공포들이 꿈틀거렸다. 붉은 옥팔찌는 그 문을 여는 열쇠였다. 나는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악몽은 현실을 잠식했다. 붉은 옷을 입은 옌은 점점 선명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 맴돌았다. 내 따라 돌아오. 단순한 악몽일까? 아니면 정신질환의 발현일까? 의사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붉은 옥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저주였다. 정신과 약을 삼켰다. 하지만 약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환영은 짙어지고 현실감은 희미해져 갔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붉은 옥팔찌는 나의 일부가 되었다. 나의 피를 타고 흐르며 나의 영혼을 잠식했다. 나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영화의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붉은 옷을 입은 연의 눈이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이제 하나가 될 시간이야. 내 안에서 또 다른 존재가 깨어났다. 그것은 꿈틀거리는 어둠,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재된 공포의 파편이었다. 붉은 옥팔찌는 그 파편들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매개체였다. 가히 눌림.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귓가에는 섬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붉은 옷을 입은 연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꿈속에서 점점 더 뚜렷해졌다. 내 안에 내가 깨어나고 있다. 악몽은 현실을 잠식했고 나는 점차 무너져갔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수면 장애라고 진단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붉은 옥팔찌는 나의 잠재된 어둠을 일깨우는 저주였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환각은 더욱 선명해지고 현실과의 경계는 희미해져 갔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붉은 옥팔찌는 나의 일부가 되었다. 나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나의 존재를 잠식했다. 나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영화의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이 빛났다. 붉은 옷을 입은 연의 눈이었다. 그녀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벌어지며 핏빛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하나가 되는구나. 내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고요한 어둠 속 나는 그녀의 존재를 감지했다. 붉은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싸늘한 숨결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숨어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을 엿보고 있었다. 나를 봐.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서늘함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점이 떠올랐다. 핏빛으로 물든 그녀의 눈동자였다. 두려워. 그녀는 손을 뻗어 날뺨을 감쌌다. 차가운 그녀의 손길에 온몸에 털이 쭈뼛 섰다. 저항하려 했지만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수면 마비.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수면 장애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의식을 올가매고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가 될 거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억눌렸던 아동, 잊혀진 기억들이 붉은 실처럼 얽혀 올라왔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의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슬픔, 분노, 그리고 간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누구인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가? 기억해. 그녀의 입술이 열리고 핏빛터가 드러났다. 그녀는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 이름은 낯설고 오래된 저주처럼 느껴졌다. 나는 과거의 환영 속에서 길을 잃었다. 붉은 옥팔찌가 더욱 강렬하게 빛나며 나의 존재를 잠식해 들어왔다. 나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일부가 되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목을 조여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폐 속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듯 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안다. 나의 절규는 공허한 메리가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사늘하고 역겨운 썩은 냄새를 풍겼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지만 나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나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영혼을 흡수하고 있었다. 텅 빈 껍데기만이 남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녀의 팔찌를 바라보았다. 붉은 옥팔찌. 그것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다. 저주받은 물건. 나는 그것을 부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나의 손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다. 나는 절망에 빠져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어둠을 찢고 들어왔다. 희미하지만 강렬한 빛이었다. 그것은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희망이었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통제에 결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내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힘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붉은 옥팔찌를 움켜쥐었다. 팔찌가 뜨겁게 타올랐다. 나의 손이 타들어 가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끝내주겠어.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팔찌를 부쉈다. 팔찌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형체는 흔들리더니 검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붉은 옥조각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간 듯 했다.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고요였다. 텅 빈 정막이 아니라 무언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감도는 고요였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흩어진 붉은 옥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더 이상 붉은 빛을 띠지 않았다. 핏빛 광채는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돌멩이 조각처럼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듯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것일까? 나는 붉은 옥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안에는 그녀가 남긴 그림자가, 그리고 그녀를 이겨낸 희망이 함께 존재했다. 나는 그 두 가지 힘을 모두 끌어안고 앞으로 나가야만 했다. 어쩌면 그녀는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지도 모른다. 그녀의 고통, 그녀의 절망, 그리고 그녀의 공포까지도.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걸어 나갈 수 있는 힘, 어둠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될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차가운 밤 공기가 배석 깊숙이 스며들었다. 주머니 속 붉은 옥 조각을 움켜쥐니 심장처럼 희미하게 맥박치는 듯 손바닥을 간지렸다.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고통, 절망, 공포가 응축된 결정차였다. 어둠 속 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나무들이 손을 뻗어 붙잡으려는 듯 했다. 앙상한 손가락 같은 나뭇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 스스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오래된 무덤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처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귀했다. 꿈속을 헤매는 듯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문득 융이 말했던 집단 무의식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곳은 인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잠재된 공포와 불안이 형상화된 공간일지도 모른다.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깊은 심연 속에서 피어오르는 한 줄기 희망처럼 홀리듯 이끌었다.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빛을 향해, 어둠 속으로 더 깊숙이. 빛이 가까워질수록 그 근원이 드러났다. 낡고 허름한 오두막집이었다.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오랫동안 버려진 듯 고독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다.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붉은 옥조각은 끊임없이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무언가가 부르는 듯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깊은 숨을 쉬고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두컴컴한 오두막집 안에는 낡은 가구들이 듬성듬성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늙은 연이 앉아 있었다. 흔들의자에 앉아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깊은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 깊은 늪처럼 어둡고 깊은 눈이었다. 연희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송곳처럼 날카로운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연인이 입을 열었다.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낡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웠구나. 저주처럼 귓가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이곳은 단순한 오두막집이 아니었다. 나의 악몽이 현실로 구현된 공간이었다. 연희는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 그 자체였다. 연희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붉은 옥 팔찌에 닿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비밀을 마주한 사람처럼. 그것은 어디서 났느냐? 여인의 목소리가 조금 전과는 달랐다. 날카로움 속에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망설이며 팔찌를 들어 올렸다. 붉은 옥 조각들이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맥박치는 듯 했다. 길에서 주웠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팔찌에 박힌 듯 움직일 줄 몰랐다. 시간이 멈춘 듯 묘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연희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침내 연희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우물처럼 깊고 울렸다. 그것은 혈옥빛이 팔찌다. 저주받은 물건이지.
연희의 말에 댕골이 서늘해졌다. 저주. 그 단어가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팔찌를 움켜쥐었다. 붉은 옥 조각들이 더욱 강렬하게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그 팔찌는 잊혀진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를 현실로 드러내지. 연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두막집 안의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들이 흔들리며 떨어져 내렸다. 낡은 가구들이 비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뒤틀렸다. 어둠이 짙어지고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연희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졌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해갔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검게 물들어 있었다. 도망쳐, 어서 도망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연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귓가에 울려 퍼졌다. 나는 있는 힘껏 문을 향해 달려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 나아갔다. 오두막집은 아래 악몽을 현실로 구현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혈옥빛이 팔찌는 그 악몽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나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에는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뛰어들자 귓가에 섬뜩한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가 어긋난 듯 웅거리는 소는 속에 희미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인간의 언어는 아니었다. 짐승의 울음인지 고대의 주문인지 알 수 없었다.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나무들은 거대한 손톱처럼 하늘을 핥히고 있었다. 바람은 은산한 곡조로 나뭇잎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숲 전체가 나를 감시하는 듯 했다. 발밑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흙바닥이 움푹 패여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새어 나왔다. 빛은 점점 강렬해지더니 작은 웅덩이처럼 보였다. 홀린 듯 빛을 향해 다가갔다. 웅덩이 속에는 낯익은 형상이 떠올라 있었다. 나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웅덩이 속의 나는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창백한 피부는 죽은 사람처럼 싸늘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웅덩이 속에 나는 천천히 입을 열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두려워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웅덩이 속에 나는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 집단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그림자였다. 혈옥빛이 팔찌는 그 그림자를 깨우고 현실로 불러낸 것이다. 숲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격렬하게 흔들렸고 바람은 더욱 거세워졌다. 웅덩이 속의 빛은 더욱 강렬해지더니 폭발하듯 흩뿌려졌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들은 나의 악몽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던 괴물들이었다. 끔찍한 물고 썩어가는 냄새, 나를 잡아먹을 듯 굶주린 눈빛. 괴물들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에 질려 발이 땅에 붙어 버린 듯 했다. 괴물들의 손이 서서히 나게 뻗어왔다.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손목에 차고 있던 혈옥빛이 팔찌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눈을 번쩍 떴다. 팔찌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이 괴물들을 쫓아내고 있었다. 괴물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팔찌를 꽉 쥐었다. 혈옥빛이 팔찌는 악몽의 문을 여는 열쇠인 동시에 악몽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혈옥빛이 팔찌는 그 공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은 여전했지만
끔찍한 형상들은 자취를 감췄다. 오직 핏빛으로 빛나는 팔찌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면 내가 현실로 돌아왔음을 알렸다. 그러나 안도감은 찰나였다. 싸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악몽의 잔재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땀으로 축축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자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 가구들의 윤곽을 어렴풋이 드러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가죽 표지에는 핏빛으로 물든 듯한 혈옥빛이 팔찌에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일기장을 펼쳤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잉크로 꾹꾹 눌러쓴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것은 나의 할머니, 아니 그보다 더 먼 조상의 기록이었다. 혈옥빛의 팔찌에 얽힌 저주와 악몽, 그리고 가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일기장의 내용은 점점 더 기괴해져 갔다. 집단 무의식, 원형, 그리고 억압된 트라우마. 단어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혈옥빛의 팔찌는 단순한 창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 잊혀진 기억,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악몽은 단순히 나의 정신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혈옥빛이 팔찌에 얽힌 저주의 일부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이제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은 더욱 짙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혈옥빛이 팔찌의 색깔과 같았다. 나는 팔찌를 꽉 쥐었다. 알 수 없는 힘이 팔찌로부터 흘러나와 온몸을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와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리고 혈옥빛의 팔찌는 그 싸움을 위한 위대한 무기였다. 고요한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핏빛으로 물든 달빛이 창문을 넘어 들어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혈옥빛이 팔찌의 붉은 빛과 닮아 있었다. 팔목에 감긴 팔찌는 여전히 미지근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악몽 속으로 빠져들 것을 직감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악몽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현실과 꿈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져 갔고 나는 그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마치 큰 숲속 오래된 무덤 앞에 서 있는 듯한 냉기가 온몸을 덮쳐왔다. 나는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속삭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 언어로 귓가를 맴도는 듯한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저주와도 같았다.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를 자극하고 잊혀진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움직일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마치 수면 마비에 걸린 것처럼 나는 그저 그 그림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림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의 형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찢겨진 얼굴, 썩어 문드러진 손, 그리고 텅 빈 눈. 그들은 마치 나의 악몽 속에서 튀어나온 존재들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들었던 원형의 일부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더 이상은 볼 수 없었다.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었다. 그저 이 공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렬해졌다. 나는 마치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은 빛 하나 없는 어둠만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트라우마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나는 그 심연 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또 헤맬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악몽은 내 일부라는 것을. 나의 공포, 나의 트라우마, 나의 집단 무의식, 이 모든 것이 나를 이루는 요소들이었다. 나는 팔목에 감긴 혈옥빛이 팔찌를 바라보았다. 붉은 빛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마치 내 피를 빨아들이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팔찌를 놓을 수 없었다. 팔찌는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팔찌는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포와 맞서 서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팔찌를 꽉 쥐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